정치 키워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재명은 부처일까 대지일까? 자, 자기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은 부처일까 대지일까? 이재명이 지난번에 그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요새 나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말해도 안 되면 징계에서 다스려야 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여태까지 본인들이 해온 말이 있고 또 특히 이 주변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무슨 탄핵의 밤을 열고 탄핵 그 추진위원들 연대를 만들고 이 김건희 국정농단 뭐 심판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탄핵거리들을 찾고 있고 심지어 뭐 집권 플랜본부 뭐 그래서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막 그 신복도를 시켜서 김민석을 비롯해서 신복도를 시켜서 움직이고 있죠. 그 상황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면은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들도 전부 다 그건 원칙론적인 이야기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방송에 TV 토론에 나오는 그 좌파 패널들은 본인들의 어떤 대응 논리를 다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이것도 이제 공유가 된 거죠. 공유가 돼서 탄핵 이야기, 윤석열 탄핵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언론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재명 말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이 부산 검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요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능청스럽죠.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 여기서 이제 부처 대지가 나옵니다. 대의민주주의 기본 논리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면 도중에도 간독이 하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것을 탄핵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 자기들이 이제 그 이재명 말은 그거죠. 탄핵 당할 짓을 했으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듯이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탄핵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속에 들어야 될지 참 너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 생각으로 해석한다. 자기들끼리 탄핵 얘기를 한다. 난 분명히 탄핵 발언을 안 했다. 여당에서 이상하게 내가 그 탄핵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 이게 이재명은 그 전에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무슨 뭐 단식한다고 뭐 국회에서 뭐 천막을 치고 했죠. 그때부터 촛불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탄핵을 사실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복들이 이 탄핵 집회에 나가서 막 연설을 탄핵하는 것, 또 박찬대 이 원내대표가 탄핵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가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역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풍 때문에 탄핵 역풍. 탄핵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역풍이 불면은 그때 노무현 탄핵 때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그게 무서워서 역풍은 무섭고 자기는 11월 달에 2개의 1심 재판이 나오니까 1심 판결이 나오니까 뭔가 이 방어막을 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탄핵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근데 역풍은 무섭고 하니까 신복도만 다 내세워가지고 탄핵의 밤 해 뭐 이원연대 만들어 무슨 뭐 추진본부 다 해 김건희 국정농단 그것도 또 조직 만들어 이렇게 하고 본인은 뒤로 숨는 겁니다. 탄핵 역풍이 불면은 나는 이제 탄핵하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눈이 뻔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 지금 신복들 내세워서 간보기 하면서 이 얼핏얼핏 자기는 뒤에 숨어서 슬쩍슬쩍 고기만 내면은 이 상황에서 이 탄핵을 군보를 떼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지하고
뭐 부처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눈으로는 이 방탄 탄핵, 이 내가 살려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는 방탄 탄핵이 보이고 그러니까는 이 대지죠 그거는 당장 60만 원 그래서 탄핵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탄핵을 먹어야 돼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체할까봐 먹다가 체할까봐 마치 부처처럼 입으로는 눈으로는 대지 입으로는 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갑자기 상설 특검 이제 어제 이 사람들이 발의를 했는데 상습 특검 이것도 엄청난 꼼수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탄핵 자력을 까는데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이 김건희 리스크를 고리로 탄핵을 하려고 하죠. 김건희 리스크로 고리를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해서 빨리 특검을 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투표에서 부결되고 하니까는 이게 불길이 안 살아나는 거죠. 안 살아나는데 11월 달에 1심 판결이 2개가 이제 속속 나오면은 자,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연달아 나오면은 이재명과 손절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바로 나오죠. 자, 그거를 대비를 해서, 이재명은 본인 사법 위기가 있을 때마다 대선 때부터 그랬습니다. 대선 때부터 사법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이재명은 이 맞불을 놓은 게 김건희죠. 김건희 특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맞불을 하는데 지금도 이 본인의 사법 위기가 최고제다라고 1심이 곧 나오고 하니까 김건희를 무조건 김건희 특검법을 해서 이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히 지지층을 결집을 하게 되죠. 11월에 1심 2개가 나온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지층도 이거 뭐지? 야, 이거 정말 이재명 앞으로 대통령도 못 나오는 것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재명 믿고 따라가야 돼? 야, 손절해야지.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김건희 이슈를 막 퍼뜨려야 되는데 자꾸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투표에서 부결되고 하니까 꼼수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은 상설특검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왜 거부권을 행사하냐면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 이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은 법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은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 상설특검법은 일단 수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검법을 만들어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에 한 60일 정도를 할 수가 있고 파견 검사도 특검법은 한 20명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5명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법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니 이 법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 특검을 그럼 누가 임명을 하느냐? 특검을 누가 임명을 하느냐? 이 법무부 장관 또는 본회의 의결로 특검을 임명을 합니다. 본회의 의결로 특검을 임명을 하는데 이 후보자 이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여당 몫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국회 추천 4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 4사람은 원내 교섭단체 가장 많은 교섭단체 제1당, 제2당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대로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하죠. 그러면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이것과 이 국민의힘 2명을 합하면 5명이 되죠. 5명이 되니까는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떠서 썼냐면은 이 국회목 4명을 전부 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추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7명 중에서 4명이 민주당 추천을 하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또 특검을 고르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이것은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아니고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은 그러니까는 법 개정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거부권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꼼수를 써가지고 이 상설특검으로 일단 불길을 지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목적은 이 특검
그러니까 탄핵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탄핵거리가 나오려면은 이 특검을 해서 새로 법을 만든 특검을 해서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그러니까 검사 5명이 아니고 검사 한 20명, 그 수사관들 뭐 한 100명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해야지 자기들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2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대규모로 하는 그 특검법도 따로 만들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제출하고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쪼개기 쌍꺼리 특검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꼼수가 다 보이는 게 지금 원래 특검법에서 그 김건희 수사 대상이 8개였죠. 그중에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이 디올 파우치도 있고 막 있는데 뭐 또 공천 개입 이런 것들도 막 집어넣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이슈들인데 그건 이제 쏙 빼고 이슈가 되지도 않을 그리고 뭐 김건희 연루가 불확실한 마약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 조작, 국회 정언감정법 이런 거 가지고 일단은 그 상실 특검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11월 위기설, 11월 달에 이 2개의 1심 판결이 나오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어쨌든 김건희로 이걸 또 막아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막는 건 거부권 행사 때문에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 이거라도 하자. 쪼개자. 쪼개서 이것은 바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니까는 자기들끼리 하면 되니까는 거부권이 없어도 그 국회 규칙만 만들면 되면 그 고쳐버리면 되니까 이걸 지금 들고 나오는 이런 또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지층 결집용이고 지금 지지층들이 김건희 특검 이재명의 지지층들은 여기서도 또 피로감을 느낍니다. 계속 이재명,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하는데 실제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니까 뭔가 하나는 현실화 시켜야 되니까 이 상실 특검법, 이 상실 특검법을 또 규칙을 고쳐가지고 이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